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오늘 담화를 내고 어제 시작된 한미 자유예방패 연습에 대해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시위는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어 최근에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들을 언급하며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다.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연합 연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거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 믿음직한 억제력이라고 발언한 걸 언급하며 모든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핵 무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연습 기간 야외 기동 훈련을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인 것에 대해 김 부장은 훈련 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대규모 전쟁 실동 연습이라는 대결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은 다만 미한의 전쟁 연습 등의 표현을 쓰면서도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따로 지칭하지 않는 등 직접적인 대미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담화 내용에 유의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미군 대형 수송기 C-17 한 대가 대기 중입니다. 그제 같은 장소에서 포착됐던 초대형 수송기 C-5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엔 더 많은 수송기가 서 있었는데 다음 날 C-17 5편이 이륙해 세계 각지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일엔 오산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항적도 포착됐습니다. 일주일여 사이 이 기지에서 미군 수송기들이 분주히 오간 겁니다. 주한미군 방공자산 일부가 실려 중동 지역으로 이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군 기지 내 시설 방어용 자산은 이동을 위해 우리 군의 합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난해 이란 사태 당시처럼 운용 병력까지 순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 방어 임무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있지만 주한미군 패트리엇 8개 포대 중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중 일부, 나아가 예비 포대가 이전 우선순위가 될 전망입니다.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발사대하고 유도탄이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세계 포대 범위 내에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예방패가 어제 시작된 가운데 국방부는 연합연습이 중동 상황과 무관하게 정상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 지출 수준, 총액 수준이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GDP보다 1.4배가 높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실제로. 물론 거기에 이제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죠. 저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또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뭐 이런 객관적인 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정례 한미연합 훈련입니다.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을 병행합니다.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가 병력은 18,000명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다만 야외 기동 훈련은 22차례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북한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야외 훈련 규모와 관련해 한때 우리 정부와 미 당국 간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가 이번 훈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주 대형 수송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포착돼 중동 사태에 주한미군 방공자산을 반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합의된 훈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유의 방패 연습이 북침 훈련이라고 반발하며 훈련에 맞대응하듯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동시에 북미 대화 가능성도 아직 닫히지 않아 북한의 반응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